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20일 목요일 송영선TV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13일 8차 변론이 끝나가는 무렵에 대통령 대리인단 윤곽근 변호사가 추가 정인 채택을 신청했습니다. 평일을 거쳐서 알려주겠다 하고 14일날 통보를 해준 게 18일하고 20일 두 번 날짜를 더 주겠다. 그러나 18일은 증거수사에 집중을 하고 우리 측에서 신청한 6명의 정인 중에 3사람만 골라서 20일 날 정인 신문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 3사람은 누구냐? 한덕수 권한대행, 조주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공교롭게도 20일, 공교롭게도 아니죠. 치밀하고 비열하고 비겁하게 그 20일은 대통령이 오늘 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기현 부장판사와 함께 구속취소 신문 기일로 잡혀있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2월 4일 대통령이 나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부당한 거요. 이거는 불법 구금이니까 날 풀어주시오. 구속을 취소해 주시오. 하고 신청을 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3일 후인 2월 7일 독촉서를 내고 원래 구속 취소를 신청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2월 10일 지나도 2월 10일까지도 답이 안 나오는데 2월 10일 오후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당신을 당장 풀어줄 수는 없지만 내가 당신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어. 대통령하고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어. 어떤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서를 냈는지 들어봅시다. 대통령은 거기에 직접 가서 자기가 이런 이유로 내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건 불법이고 이걸 풀어주셔야 된다. 그걸 말씀을 하시고 싶고 그 결심이 서 있는 상태인데 20일을 딱 10차 변론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이 겹쳐지니까 25일로 바꿔달라. 손톱도 안 돼가지고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유튜브를 찍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18일 20일을 주는 거 보니 공짜는 절대로 없는데 뭔가 음모가 틀림없이 있을 거다. 바로 그겁니다. 그 장난입니다.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라는 거죠. 구속신문을 갈래 아니면 여기 현재에 와가지고 재판을 받을 거냐. 결국 두 가지 대통령으로서는 구속 취소 신문을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1시간 늦춰 준 걸 가지고 문영배는 8대0 평의의 만장일치로 20일 날 구속 취소 형사지법에 가가는 중앙지법에 가서는 구속 취소 신문을 받고 그리고 부랴부랴 또 종로에 있는 헌재에 와서는 재판을 받아라. 정인신문 해라. 이렇게 무슨 개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폭행을 이게 정말 폭력이에요. 강한 겁니다. 그런 잔머리에 계산이 없었다면 절대로 추가 정인 채택을 해주도록 안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무슨 계산을 한 거냐. 어떤 사람을 데려올 것인가. 한덕수, 조조, 홍장원입니다. 홍장원은 8차까지 4개의 메모가 있었는데 또 5개의 메모가 있답니다. 갈수록 오리무중입니다. 어쨌든 이 한덕수 조지호를 우리가 정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 재판에서 핵심입니다. 왜? 이 재판 탄핵 심판 이 자체를 처음 탄핵안 가결할 때는 내란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란이 거의 70% 이유였습니다. 탄핵을 시킨 탄핵 소추안을 결의시킨 게. 그러다가 민주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짬짬이를 해가 내란은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걸 빼고 계엄의 위헌성과 정당성만 따져가지고 탄핵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탄핵재판의 핵심을 계엄의 위헌성에 포커스를 맞추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엄 자체가 취지에도 맞는가? 이걸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그리고 경찰 인력을 동원시킬 수 있는 경찰청장이 가장 핵심이죠. 그런데 한덕수 그러니까 재판정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이 두 사람 입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진술해주기를 간곡히 바라니까 데려오는 거고, 우리 측에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야, 계엄은 정당에 따르는 발언을 이 두 사람이 해주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두 사람을 정인 채택한 겁니다. 홍 장관은 뭐 계속 오리무중 확실하게 안개가 안 그치고 갈수록 더 복잡해진 애가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 진실을 정말 알아야 된다 싶어 그런 거고, 그러나 가장 핵심은 한덕수와 조지호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덕수 어제 자신의 탄핵 재판에 나가서 대통령에게 아주 불리한 발언을 했습니다. 거의 듣기에는 대통령 당신 때문에 내가 탄핵당했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억울함을 당하고 싶지 않아, 이 느낌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상계엄 잘못됐다. 내가 비상계엄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비상계엄을 못하도록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대통령이 군 동원하는 데는 관여한 일이 없다. 이때까지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꽃장수 한덕수와는 이미지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밑에 깔려있는 느낌이,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았으면 괜찮을 걸 왜 일을 이렇게 벌려 나까지 힘들게 해, 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잘못된 내가 편견을 가진 생각이 아니라는 게 오늘 10차 변론일에서 한덕수 정원에서 그게 제가 가졌던 의심이 의심이 아니었구나, 정확하게 제가 본 거구나. 오늘 얘기는 더 단호했습니다.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아무도 없었다. 이건 김용현 장관은, 전 국방장관은 상당수가 동의했었다 하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서는 계엄의 위헌성에 하나의 근거로 서기 위한 거에서 아주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어를 낚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지호는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진술할 때에 대통령이 6차례나 걸쳐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 6차례에 걸쳐가 전화를 한 내용의 골자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였다. 그리고 두 번째 골자는 사실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대통령이 해제시켜라 라는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경찰 인력들이 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결국 해제를 한 것이다. 해제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제된 것보다 몇 시간이 있다가 풀어라, 이제 봉쇄를 풀어라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몇 시간 있다가 자기에게 조지호 자기한테 전화한 내용이 덕분에 빨리 끝나게 됐다, 이 말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게 뼈있는 말이라고, 다시 말하면 뼈있다는 말은 조지호는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내 소신대로 그대로 했으면 계엄을 계속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서둘러 해제하라는 바람에 일을 그르쳤다, 이렇게 해석했겠죠. 그러니까 뼈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당장 사표를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지호가 실제로 헌재 측에서도 23일, 지난달 23일까 2차 변론일, 그리고 13일 8차 변론일에도 정의를 나오라 했는데 조지호는 혈액감이 지금 걸려있는 상태니까 그 이유 때문에 구속도 아니고 지금 보석 중이에요. 못 나온다. 10차에서 나오라. 헌재에서도 조지호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고, 우리 측에서는 대통령은 조지호를 정면을 두고 정인 신문을 하겠죠. 어떻게 내가 통화를 했냐, 정확하게 말해라, 이걸 요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조지호는 그걸 피하고 있으니까 지금 강제 구인을 하려고 하는데, 헌재 입장은 강제 구인을 거부해서 안 나오면은 헌재가 별로 미칠 것 없다. 며칠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검찰에서 신문 조서한
꾸며낸 그 내용을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주요 증거로 삼겠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걸 주요 증거로 채택할 것이다. 제가 봐도 그래요. 형사소송법 2020년 만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허영 교수의 이 많은 전직 판사, 뭐 지검장, 고검장 출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마이동포입니다. 우의독교입니다. 안 듣습니다. 지금은 헌재가 하나님이에요. 어떤 말도 어떤 헌법도 다 이 사람들은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청장이 오늘 안 나와가지고 정언을 거부해도 헌재로서는 별로 답답한 게 없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조조가 나와서 정말 6차례 통화를 했나? 정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했냐? 아니면 네가 압력에 의해 가지고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느냐? 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냐?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조조 말만 가지고 그게 검찰에서 수사 진술한 그걸 가지고 다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니 그걸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정인신문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조지호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도 어떤 발언을 할지 검찰에서 진술한 그대로 그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국회의원들 체포하라 하고 국회에서 계엄령이 해제가 됐는데 해제 의결이 됐는데도 대통령은 당장 이 봉쇄를 풀 생각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죠. 헌재에게 완전히 당한 거죠. 2월 20일 오늘 한 번 더 정인을 채택하도록 시간을 준 게 우리에게 선물이 아니라 함정이 되는 겁니다. 왜? 계엄 이 탄핵 재판의 핵심이 제가 누차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아니고 계엄의 위헌성, 정당성, 절차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은 충분히 자기 변론이 있습니다. 왜? 비상계엄령은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4가지 중에 하나다. 아무도 행사할 수 없고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비상대권이고 둘째로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고도의 정치행위고 세 번째로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위헌이니 아니니 따질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론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보여온 헌법재판소 특히 문영배 그 대행의 태도 그리고 문영배 쪽에서 이미 재판을 하기 전에 예단해 놓은 그 식구들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 그리고 확실히 자기들 포지션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중도보수 내지는 보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끝판에 와서 이 한덕수나 조지호의 증언을 듣고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 몹시 불안합니다. 20일 오늘 대통령 구속 취소신문 간다고 이정인 신문을 25일로 바꿔달라 하니까 문영배가 노 할 때에 문영배가 만날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만장일치 평이에 이것도 역시 보니까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소스인지는 몰랐지만 4대4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문영배는 만장일치 평의를 거쳤다라는 형식을 거치면 단 조금 양보한 게 2시에 시작한다는 재판을 3시에 시작하는 그것뿐입니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재판정에 들어오기 전에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어떤 분은 한덕수를 배려했으라고 하는데 저는 배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보기 싫죠.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저한테 두머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머, D-O-O-M-E-R. 영어로 deemed, you are deemed, you are destined. 네가 운명론자고 숙명론자다. 비관주의자다. 왜? 제가 이석연 노무현 탄핵
대리인단이었던 사람이 헌재가 8대0으로 대통령 탄핵 파면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얘기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제 유튜브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 제발 문영배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만장일치로 평의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도 보수 내지는 보수 재판관들도 색깔을 내고 목소리를 확실히 내주고 동시에 이런 말에 의기소침하고 자포자기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비슷한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문영배가 말하는 만장일치에 의한 평이라면 이 재판은 이미 8대0으로 다 정해져 있다. 만장일치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재판을 이어가는 걸 보면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괜히 희망회로를 돌리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덜덜이 서지 말자. 재판 거부하고 단식투쟁 들어가시오 대통령. 그렇게 유튜브를 찍었더니 또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을 괴롭히느냐고.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사적생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대들어야지. 지금 법리 상식 정의로 따져가지고 저들과 싸울 수가 없다는 건 이미 아셨지 않습니까? 국민과 함께 하나 되어가 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마지막 카드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 측근, 대통령 변호 대리인단이 마지막 승부수를 벌써 너무 몇 번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마지막 승부수는 극적으로 내야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그 마지막 승부수라는 말에 문영배가 기 요만큼도 안 죽고 더 머리를 더 굴렸어. 결국 20일 날을 정인 채택인 날로 주고 대통령 구속 취소 신문에 못 가도록 날짜를 중복을 시키고 또 정인 채택에는 자기들이 진짜로 대통령을 계엄의 위헌성으로 몰아붙일 수 있도록 정언을 해줄 정인들을 불러 나오는 것으로 미묘하고 비열하고 치밀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로써 마지막 승부수 카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정도가 안 통합니다. 정말 사적생 카드를 꺼내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린 죽었어. 할 일이 없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똘똘 뭉쳐서 중도보수 그리고 보수측이라고 하는 재판관을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압력으로 국민들이 여론의 목소리로 그들에게 압박을 가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발 좋은 결론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저도 이번 주 토요일은 또 대전을 내려갑니다. 네, 동참해 주십시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